페이지 43쪽에 2차 곡선 얘기 잠깐만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기하 시작하고 배운 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 배웠잖아. 근데 그게 다 보면 2차 곡선이야. x에 대해서 뭐 y에 대해서 최대 2차까지 붙었으니까 2차 곡선이라고 하고, 2차 항이 반드시 있잖아. 타원이나 쌍곡선은 2차 항이 x제곱, y제곱 다 붙었고, 포물선 같으면 하나가 붙지. x제곱이든 y제곱이든. 그래서 2차 곡선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 지금 특별한 문구가 뜨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이라는 걸 했다. 그러니까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지금 이렇게 몇 x제곱, 몇 y제곱, 몇 xy, xy, f 상수항 이렇게 표현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이나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 중 하나로 결정된대. 우리가 배운 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고 고1 때 원 배웠단 말이야. 원도 생각해보면 2차 곡선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이잖아. 평이동 되더라도 몇 x, 몇 y까지 붙잖아. 1차까지. 그럼 여기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인수분해 되면 어떨 건데? 이렇게 생긴 애가 보자. 두 1차식의 곱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곱하기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이렇게 인수분해 돼버리면 뒤에 는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 말은 곱해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는 왼쪽의 식이 0이거나 또 오른쪽의 식이 0이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1, 0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뭘까? 이를 생각할 때 이거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또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이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또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선 두 개가 또는이기 때문에 그냥 직선 두 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이렇게 생겨있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낸다 소리야. 즉 직선 두 개야. 이렇게 생기면은 적어도 2차 곡선이지만 아니지. 이렇게 생기면 포물선이나 타원 이런 종류는 아니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2차 곡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잘못했다.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아니야. 매우 특이한 경우에 직선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문제가 작년 양명고 시험 문제, 양명 1학년 시험 문제. 이렇게 생긴 식을 줘놓고 나서 인수분해가지고 직선 두 개 뽑는 문제를 냈던 것 같아. 작년 1학기 때. 좀 어이가 없었지. 그 다음에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 곡선을 나타낼 때 개수 사이 관계를 좀 정리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가운데 표 참고사항 있잖아. 노란색 색칠된 표. 이거는 꽤 중요한 표야. 왜?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자, 일단 식은 2차 x제곱 y제곱 x 1차 y 1차 상수항 딱 5가지 항이야. 개수가 다 있습니다. a, b, c, d. 얘네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원이 되려면은 적어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형태잖아. 원래가 기본 형태가 2차 개수가 똑같아야 돼. 1 똑같아야 돼. 만약 여기가 4가 붙더라도 양변을 4로 약분하면 원 되는 거잖아. 꼭 1이란 말은 아니고 똑같은 수가 붙어야 돼. 그래야 약분했을 때 1x제곱 더하기 1y제곱이야. 그래서 2차 개수인 a와 b가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지? 물론 0은 아니지? 그런 말도 좀 써있을 것 같긴 한데 안 써있네. 여기 뭐 xy에 대한 2차라는 말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0인 건 또 제외할 거라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a와 b가 같으면서 0은 아니다 좀 써볼게. 그리고 x의 1차나 y 1차는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지 않고 굳이 뭐 하나 더 만들면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고 나서 이번에 우리는 상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R제곱 역할을 하니까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 원 때 나오잖아. 원이 되게 조건하면서 R제곱 양수다 조건 쓰는 거 있잖아. 거기까지는 안 써놨는데 나중에 실전 문제에서는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포물선은 X제곱은 4py 4이다 아니면 Y제곱은 4px잖아. 그러니까 2차 항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X제곱 있으면은 Y 1차 있어야 되고 Y제곱 있으면은 X 1차 있어야 돼. 그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뭐 A가 0이면 이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A가 0이면은 Y제곱 살고 X가 살아야 돼. 그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C가 0이면 안 돼. A가 0이면 C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좀 쓸까? 만약에 B가 0이면은 AX제곱이 살아있는 거니까 Y가 살아남아야 돼. D가 0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좀 쓸 때 있죠. 책에도 좀 그런 의미로 쓸 것 같긴 하지. 책에 있다. A가 0이면 BC가 0이 아니다. BC가 0이 아니다. A가 0이면 B도 0이 아니란 말을 내포에 써야겠다. 그지? 다시. A가 0이면 즉 X제곱이 사라진다고 치면 그럼 반드시 얘는 살아남아야 돼. Y제곱항. 그리고 X 1차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B랑 C가 모두 0이 아니니까 BC의 곱이 0이 이렇게 썼네. 괜찮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B가 0이 돼버리면 B가 0이면은 Y제곱이 사라진 거니까 X제곱항하고 Y 1차가 남아야 됩니다. B가 0이면 AD 곱이 0이 아니야. A와 D가 모두 0이 아니란 말인 거야. 그걸 한 번에 쓴 거야. 여기 중간에 또는이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타원은 이를테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 이런 꼴이지. 그지? 양변에다가 11을 곱해버리면은 3X제곱에 더하기 4Y제곱은 12 이런 느낌이잖아. 2차 항이 다 있어야 되는데 2차 항이 계속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 같으면 원이거든, 그치? 그래서 2차 계수가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부호는 또 똑같아야 돼. 부호가 반대면 또 타원되거든. 아니 쌍곡선. 그리고 이쪽에 오는 값은 양수가 돼야지 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쓸까? 2차 계수인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돼. 타원되려면 A 곱하기 B가 양수라고 쓰시고 또 A랑 B가 같지는 않다는 말을 좀 달아줘야 돼. 그래야 원 방지가 됩니다. 원 방지라고. 원을 떼야 되니까. 원 제외. 원이 되려면 아까 같았잖아. 쌍곡선 되려면은 이를테면 여기 가운데 마포 바뀐 거 아니야? 4분의 X제곱 더하기 빼기 3분의 Y제곱은 1 이런 느낌인 거니까 2차 계수가 다 각각 붙긴 하는데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돼.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그러므로 A 곱하기 B가 음수란 조건을 달겠지. 그리고 여기는 쌍수에서 같은 거는 큰 상관없어. 그치? 이거 하나만 붙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1차항들은 포물선이 아닌 한 타원이나 쌍수선이나 원에서 1차 항들은 평행이동의 관여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개수에 대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썼지만 아까 원에서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반지름 제곱에 해당하는 이 상성분이 양수다 조건을 쓰라고 했잖아. 비슷하게 타원도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그지? 완전 제곱식하고 만들었을 때 우변에 오는 값이 적어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거 타원은 무조건 양수 돼야 돼. 이것을 약간 좀 뭐랄까 여기도 그러니까 앞에 밑에가 양수분 x제곱 양수분의 y제곱 됐다는 가정하에 양수야. 여기는 쌍수선 같으면 이게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에 부호는 딱히 중요하진 않겠지.
43쪽에 나온 그 표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말하래. 2차 계수 똑같지? 그지? 그럼 타원 아니야 이건? 이건 원입니다. 원. 뒤에 뭐 완전 제곱식 합을 갔을 때 반지름 제곱은 양수가 되게 냈을 것 같아. 여기는 이제 2차, 2차가 다 있는데 개수가 같지는 않고 부호 같잖아. 그지? 이건 타원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4번은 쌍곡선이네. 부호가 반대니까. 2번은 뭐 포물선이겠죠? y제곱과 x 일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잠깐 확인하라는 의미로 된 것 같아. 이 2차 곡선이라는 주제가 원래 있었나 싶다. 개정되기 전에 있었나? 그냥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있고 2차 곡선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거 나한테는 좀 새로운 느낌이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보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말하라. 그냥 2차 곡선 중에 뭐냐고 그러면 2차 있는데 2차 계수 4랑 y제곱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쌍곡선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뭐 필요한가? 식을 정확히 표준화시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책에서는 어떤 쌍곡선을 어떻게 평행에 이동한 쌍곡선이다라고까지 말했네. 근데 그건 하면 되는 거야. x 1차 없으니까 푸시고 마이너스 묶은 상태에서 y제곱 들어가시고 플러스 2y제곱 들어간다. 이 안에서 1을 더할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넘어갔어. 여기 1 더했는데 그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을 껴는 거야. 우변도 해놔야지.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눌게. 4로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 우변은 마이너스 4인데 4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이겠죠. 요거야 실은. 굳이 뭐 책에서는 이렇게 썼잖아. 이게 평이동 되기 전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뭐 마이너스 1이었고 그놈을 y 대신에 y 플러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쌍곡선이다 라고 뭐 썼네. 근데 뭐 애초에 도형을 말하라는 말 자체가 질문이 약간 두리뭉실하잖아. 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포물선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이게 포물선이 되기만 하면 돼. 자, x제곱 y제곱 몰라? 다 있네?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살짝 또 숨어있네. 그러면 x제곱의 개수부터 정리합시다. 3에서 마이너스 k잖아. 3 마이너스 k의 x제곱. y제곱 개수도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k잖아. 뒤에 붙을게. 2k 마이너스 1의 y제곱.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걸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그러면 포물선 되려면 2차항이 하나만 남아야 돼. 그럼 얘가 남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쪽에 사라져야 되니까 이게 사라지려면은 이제 남는 거 비교를 합시다. 남는 거. 얘가 살아남고 얘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얘가 없어져야 돼. k가 2분의 1 있지. k 2분의 1 되면 그냥 이게 사라지면서 여기 잘못 썼다. 이게 X인데. 얘가 사라지면서 그냥 되는 거지. 얘가 여기 아니니까 포물선이 되는 것이고 또 이쪽에 사라지게 되면 알아서 이쪽에서 포물선이 되는 거죠. 2차 개수들이 0이면 돼. 이쪽 0, 이쪽 0. k가 3이거나 또는 k가 2분의 1이다. 이걸 원하는 거지. 특별히 없다. 그치? 그 두 개 더해서 답은 2분의 7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75번, 76번 정도는 간단하게 그냥 말합시다. 뭐 74번은 사실은 뭐냐고 그러면 y제곱밖에 없잖아. 포물선이겠지. 75번도 얘가 쌍곡선이 되고 싶어. 쌍곡선. 자, 2차항, 상수항. 자, 그럼 2차 개수들이 중요하지.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얘랑 곱해서 음수다 쓰면 되겠죠. 2차 분식에는 마이너스 6과 3 사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안에 정수 개수니까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8개겠죠. 그럼 어려운 건 아니고. 76번. 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타원이 되도록 하는 타원.
타원 되려면은 2차 개수가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럼 K는 어떻게 돼야 돼? K는 양수죠? 끝일까? 뭐 붙어야 돼? 뭐라고? 아, 얘가 양수? 타원이 되려면? 그 말도 맞긴 한데 식을 조금 더 정리할게. 2x 제곱에 플러스 ky 제곱은 5-k를 쓸 수 있잖아. 타원 되려면은 지금 이 k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그거 더불어 이쪽 붙으래도 양수 될 거니까 5-k도 양수가 돼야 돼. 학생들 여기까지 잘 챙겨. 하나를 잘 빠뜨려. 뭘까? 타원은 원 방지를 해놔야 돼. 원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같은 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k가 2가 아니라 붙어야 돼. 그리고 정리한 게 k가 5보다 작죠. 0보다 큰 5보다 작거든. 근데 2는 안 되는 거야. 2가 안 되니까 답은 이제 0에서부터 k가 2까지 들어가거나 또는 2부터 k가 5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고, 그죠? 그냥 법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끝내면 돼. 원 방지. 연습 문제 숙제 준 거니까 바로 가자. 스텝 1은 특별히 그렇게 까칠한 문제는 안 보이는데, 스텝 2부터 하나 풀어보자 쭉.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의 두 초점을 FF'이라고 하고, 그 위에 1사분면에 있는 점 P, 좌표 A, B, 이거랑 원점에 대해서 대칭점이 Q다. 아, 이 원점 대칭점이구나.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60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찾으라. 넓이를 주겠다. 일단 ABC 관계가 A가 4. 조심할게. 보통 우리가 이걸 A가 4, B가 3 그러지만 막상 A, B 따로 써놨죠 지금 좌표에다가. 조심해야겠지.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A가 요 A는 아니잖아. 4A. 그치? 그럼 그 편리다 그냥 여기 쓰고 있는 A가 4, B가 3, C가 5입니다. 초점 좌표가 5,0 이쪽에. 이쪽은 마이너스 5,0.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당연히 하나 구해서 2배를 하겠다 이거죠, 그지? 이렇게 뭐 위에 거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원점 대칭원이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합도일 거 아니야, 당연히 돌려가지고. 따라서 이 사각형 넓이가 60이라는 말은 PF F' 맞죠? 이 넓이가 60이라는 말이겠죠? 아니 30이라는 말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지금 보면 딱 10이야. 높이라는 거는 P의 Y좌표입니다. B, 양수니까 B 이렇게 해서 30이라 소리지. 이게 5, B가 6이네. 그러니까 P가 나오면은 이 점이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지 않나? 그지? 이 B를 6이라 놓고 바로 대입해봐. 그럼 16분의 A제곱 마이너스 9분의 B제곱 대신에 6의 제곱 36까지가 1이다. 16분의 A제곱이 우리가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5가 될 것이고 A제곱이 80이네. 그죠? 질문은 뭐 제곱이 합이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A제곱 80이고 B제곱은 36이야. 이 두 개 더해서 116이 뭐 정답이겠죠. 제곱이야. 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원점 대칭을 써줬기 때문에 굳이 밑에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 다음 올 때가 됐는데, 쌍곡선의 한 초점 F를 지나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다. 근데 Y축의 평이구나. 세로선.
그놈이 쌍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한다. 한 점근선의 방정식을 줄 테니까 PQ 길을 줄 테니까 이것저것 찾아가라고 그랬네. 점근선의 식이 이게 yx라는 얘기는 a분의 b 값이 1인 거 아니야? a분의 b 값이 1. 일단 그 b랑 a 똑같은 거네. 그 b랑 a가 여기 써있는 a랑 b 맞지? 그리고 a랑 b와 c의 관계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c제곱이면은 이게 c제곱이니까 결국 이 c제곱을 모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질문 자체는 이 c제곱. a, b, c를 다 찾겠지만 마지막 c만 가지고 답을 쓰면 되겠다는 소리야. 자, 그럼 정근선을 써먹고 이 PQ기를 써먹어야겠다. PQ. 근데 PQ는 지금 초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 얘기니까 잠깐 그려봅시다. 오른쪽 1이야. A랑 B가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A, B는 Y는 X선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A, B인데 B도 A야 그냥. A로 쓸게. 재찍을 점 4개 찍으시고 사평 그리시고 대각선도 그리시고. 이런 선들은 원래 쌍곡선의 그래프는 아니고 보조선이니까 좀 연하게 그리면 돼. 점선으로 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연하게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정도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쌍곡선인데 오른쪽 1이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쌍곡선이 된다 하는 말이야. 여기 초점이 여기쯤에 있을 것이고 F, C, M입니다. 이쪽 F 프라임. C가 양수란 말 때문에 오른쪽 쓴 겁니다. 그다음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래. F를 지나면서 세로선이네. 세로선.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이 PQ니까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설정할게. PQ 길이가 8이야. 근데 이 선분 PQ는 이 F 입장에서는 F가 중점일 거 아니야. PQ 중점. 거리가 8이란 말은 이만큼이 4라는 말이고 P에 좌표 준 거지. Y좌표가 4다라는 말을 준 거겠지 이 말은. 근데 정확히는 또 C, 4겠다. C 위에 있는 거니까 굳이 하면 거의 다 온 것 같아. 저 쌍곡선이 이제 A와 B 두 문자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B가 A니까 여기 A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C, 4 지나가니까 대입하자. 대입. 그러면 A 제곱분의 C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4A 제곱 16 여기까지가 1인 겁니다. 양변에 A 제곱 곱하게 되면 잠깐만 그러지 말자. C제곱이 지금 C제곱 한 번 더 정리할게. A랑 B가 같았기 때문에 C제곱은 A제곱 더 B제곱인데 이게 A제곱이니까 C제곱은 2A 제곱이야. 처음부터 맞지? 그래서 이 C제곱이 2A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가 2잖아. 2에서 뭘 빼? 1이요? A제곱분의 16은 1인 거네. 1. A제곱이 16이네. 양수 A는 4라고 치고 B도 4겠고 C가 얼마야? C가 C를 찾으면 C는 루트 2 곱하기 A겠지? C를 찾으면 C는 루트 2 곱하기 4니까 4루트라고 쓸 수 있고 질문은 2C제곱 찾는 거였으니까 답은 나온 거야. 2C제곱은 C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이건 2 곱하기 2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야. 물론 C를 찾았으면 대입하고 풀면 되는데 A를 가지고 풀려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A가 4니까 4 곱하기 4의 제곱 16 답은 64. 지금 이 P좌표를 컴마 4만 보지 말고 Y축과 평행선을 보기 때문에 P의 X좌표가 C라는 사실까지 챙기면 문제가 마무리됐을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문제를 계속 읽고 사용하지 않은 게 뭔가 보면서 하면 또 클리어. 84번
초점이 2,0과 마이너스 2,0 평행 이동하지 않았네. 점근선이 이루는 각 크기가 얼마나 쌍곡선이네. 초점이 좌우로 돼 있고. 그럼 하나 찍어놓고 갑시다. 이걸 이용할 거랬다. 근데 점근선 이루는 각이 60도니까 세워 봅시다. 대충 생각해봐.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대칭으로 그렇지. 요 각이 60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30도일 거 아니야? 기울기도 나온 거 아니야? 탄젠트 30도인 루트 3분의 1. 그치? 근데 이 그림도 별로 필요 없겠다. 이 정도 한번 합시다.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로 나와야 됩니다. 맞지? 그게 A분의 B열이 돼. A가 루트 3B라는 관계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나올 건데 지금 C가 2야. C가 2. 이게 4 나와야 돼. C제곱. 자, 근데 A가 루트 3B니까 A제곱은 3B제곱이고 여기다 B제곱 더해서 4라는 말은 B제곱이 1인 거네. B제곱이 1. B는 1인 거죠. 질문이 K 찾는 거니까 식을 찾으라는 소리야. 식 찾아서 대입하고 끝내라는 소리잖아. 근데 끝난 거 같은데? B가 1이면 이제 B제곱으로 합시다. 지금 우리가 찾은 쌍곡선의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냐? 좌우로 된 초점이니까 1 로고잖아 원래. 여기서 A랑 B가 아주 열심히 했던 거잖아. 자, 근데 B제곱이 1이니까 1 넣으면 되고 A제곱은 3B제곱이야. 3B제곱. B제곱 1이면 이거 3이란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고 대입하면 돼. A제곱 대신에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대신에 1분의 Y제곱. 이게 쌍곡선의 식이고 여기다 K, 1 넣으라는 소리야. 이건 정의가 아니고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자,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4가 1 여기까지가 5겠다. 그럼 K제곱은 15가 되겠다. 질문이 뭐냐? 양수 K니까 K는 루트 15? 됐지?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점근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크기를 통해서 점근선 두 개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였다 보니까 이 각이 같은 각이니까 60도를 나눠 먹을 것이고 그 각 크기를 통해서 점근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A분의 B의 값을 준 거니까 결국 A와 B의 B를 알 수 있고 A, B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야. 두 초점이 0,C, 0,C 평행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0,C, 0,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와 B는 줬다, 그지? 일단 A가 2루트 3, B는 2, C는 4. C가 지금 4네 그냥, 그지? 지금부터 더하면 16이고 그게 C제곱이니까 이 초점 여기가 0,4랑 0,4였던 거네. 그 위에 1, 4 보면 위에 점 P가 하나 있고 이 점 P는 딱히 어디라는 말은 아니야. 그 P와 쌍곡선 위에 3, 4구면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대칭점이라는 걸 안 했다. 1, 4 구면 위에 있는 점 P, 3, 4 구면 있는 점 Q. 자, PF 프라임, PF 프라임 마이너스 QF 프라임. 요 길이에서 여기를 빼겠다는 얘기잖아, 딱 지금. PF 프라임 마이너스 QF 프라임. 그리고 PF가 3분의 2 QF. PF가 QF의 3분의 2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PF, QF 합을 구하라. 일단 좀 선분으로 돼 있어서 조건들이 조금 불편해.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게 쌍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르는 선분의 길이들을 가지고 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문자 설정하겠습니다. 길이들을 뭘로까 A, B 썼으니까
PQRS로 할까? PQ 할까? X, Y는 문자로 쓰니까 PQ 아니 MNS tek MNS tek이죠? 여기를 M 여기를 N 긴 거를 S 짧은 거를 T라고 우리가 설정할게. 왜냐면 지금 P랑 Q가 정확히 어디쯤인지는 전혀 모르잖아. 그렇다고 PQ 좌표를 설정하고 뭐 거리 질 거야? 그건 좀 아니잖아.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조건들을 다 시골 합니다. PF 프라임, PF 프라임은 M, M에서 뺀다 QF 프라임, QF 프라임, T를 뺀다. 그것이 오겠고요. 그다음에 PF, PF가 N인데 N은 3분의 2 곱하기 QF, QF가 S입니다. 그지? 질문은 PF, PF의 N에다가 N 더하기 QF, QF, NS를 더하라는 얘기구나 지금. 그지? 그리고 여기 꼭 챙겨야 될 게 또 있지. 정의에 따르면 P에서 정의 쓰게 되면 M에서 N을 뺀 것이 거리차입니다. P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차가 M 빼기 N이야. 그래서 N-N은 여기선 여기랑 같아야 돼. 2B. P가 지금 2니까 2B는 4 나와야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Q에 정의 쓰게 되면 이쪽이 기니까 S에서 T를 뺀 거야. S 빼기 T로 2B 4 나와야 돼. 이렇게 식이 있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M과 N의 관계식, M에는 한 문자로 표현돼. S와 T 관계식, ST도 한 문자로 표현돼. 근데 여기 보니까 MT 섞였다. 이 MT, NS. 그러면 이거는 우리 NS 찾는 거야. 그리고 NS 찾을 거면은 M하고 T를 속어야 돼. M하고 T 속어야 작전을. 알겠죠? M하고 T 속어. 그러니까 이 식을 M은 정리합시다. 여기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이 뭐냐 그러면 N 더하기 4야. 이 M이 N 더하기 4 마이너스 T가 5 일단. 그러면 N 마이너스 T까지가 1이겠죠? 이 식도 나 지금 NS 남길 거니까 T 소거돼야 돼. T 그죠? 자, 잘못 소거했다. 잠깐만. 이거 다시 NS 남길 거니까 지금 M하고 T 소거돼야 돼. MT 여기 NS 있구나. 다시 헷갈리니까 M을 정리하면 M이 N 더하기 4고 아래식에서 T를 정리하면 T가 S 빼기 4죠.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나 M 대신에 N 더하기 4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인데 T가 S 빼기 4니까 마이너스 S 빼기 4에서 한번 쓸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5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N 마이너스 S가 여기가 4 플러스 4 8인데 8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 되겠죠? 요거하고 N은 3분의 2S 이렇게 식 두 개 남은 거야. 요거는 뭐 가각법보다는 대입법이 좀 낫겠다. N 대신에 3분의 2S 넣어보자. 3분의 2S 3분의 2S 빼기 S는 마이너스 3분의 1S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3이야. S는 9가 되겠죠? S가 9. S가 9가 되면 9를 슉 집어넣게 되면 N은 6 되겠지? S는 9, N은 6. 이 둘 가지고 더하라니까 답은 15가 된다. 됐나? 해설지를 보면은 선분의 비교 계속 끌고 나가. 그렇다면 선분 PF, 선분 PF'의 합은 차는 얼마가 되고 또 여기 선분 QF 빼기 선분 QF'은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림 매칭 해가지면서 불편해. 내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길이를 변수로 두고 나서 그 식들만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는 게 더 체감 난이도가 더 낮아집니다. 쭉 하고 그 정의는 꼭 써야 돼. 이게 교육청 문제 86번. 자, 쌍곡선의 한 초점 F를 균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쌍곡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초점까지 거리는 9가 나온다. K 뭐냐? 평행이동 하지 않았죠. 그래서 초점을 지나가는 초점이 Y축 선상 있다. 이거 마이너스 1이고 X축의 평이니까 옆으로 걷다는 얘기고 일사에서 만나는 점 P. 적당히 그려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A가 루트 K고 있으면 A가 루트 K B는 3이겠고 C가 뭐냐 그러면은 C는 얘랑 더불어 취한 거야. K 플러스 9의 양의 조건을 C라고 볼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적당히 크기는 모르니까 A의 크기 모르니까 적당히 점 하나 찍으시고 내칭에서 점 4개를 적고 하시고 사경 이렇게 네, 뒤에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위쪽 아래쪽 이런 겁니다. 이렇게 초점도 위아래로 있는 거야. 여기가 F, F 프라임. F를 0,10 썼는데 C가 얘기 때문에 미리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0,10 쓸게 일단. 그 다음에 F를 지나가는 그죠? Y축 위쪽에 있는 F를 지나가고 X축의 평행일선 걔는 좀 잘 그렸네. 그렇게 그렇다. 그때 만나는 점이 P, 일사에서 만나는 점이 P가 여기네 P. P부터 F까지 거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9라는 말은 뭘 알려준 거야 이게? 당연히 P의 좌표 힌트지. P가 9,라는 얘기지 그냥. Y 좌표가 뭐냐 그러면 얘랑 똑같은 C지 지금은. 그치?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다 그지? 아까 세로선에서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보겠죠. 그죠? 그럼 뭔가 K랑 C의 식이 나올 것이고 맞는 거 있나? K랑 C식만 나온다고 끝나나? 그렇지. 왜냐면 여기 K랑 C 방식이 있잖아 이게.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 C좌표 대신에 이걸 바꿔놔도 돼, 바꿔놔도. 그러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C를 루트 K 플러스 9 바꿔놓을게. 여기 C 대신에 루트 K 플러스 9 아니야? 요 점이 그래프 위에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 K랑 9밖에 없잖아. 들어가면서 K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치? 그래서 K분의 X제곱 대신에 K분의 9의 제곱 81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인데 요 제곱할 거니까 그냥 K 플러스 9겠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을 풀어라. 양변에 9K 곱하면 81 곱하기 9 마이너스 K 곱하기 K 플러스 9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9K가 됩니다. 숫자가 좀 커진다? 자, 이쪽은 그냥 81 곱하기 9 합시다. 아직은. 자, 마이너스 K제곱 있고 마이너스 9K가 이 뒤에 사라진다. 그치? 마이너스 9K가 0 나왔습니다. K제곱은 81 곱하기 9인데 81이 9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K는 양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써있나? 양수란 말이? 쌍수니까 이게 양수겠다. 그치? 이거 자체는 양수구간이야. 그래서 K는 양수 9 곱하기 3 27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이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뭔 상황인지가 보이지. 됐지? 밑에 두 개는 푼 거냐? 푼 거냐? 이거 푼 거야? 왔어? 배구 선수야? 반대표야? 학교 대표야? 학교 대표 대회 언제 나가는 거야? 5일이요. 연수 문제 푸는 중이야. 개념 원리. 자, 87번. 자, 쌍곡선, 이게 쌍곡선이다, 그지? 그 위에 두 초점 F, F 프라임에 대해서
이 두 개를 기름으로 하는 원과 이 교점 중에서 이사분면이 좀 P라고 할 때, 이거는 안에 있는 건 원이고 바깥쪽에 있는 건 쌍곡선이고 식은 명확히 나왔다, 그치? 그럼 초점 얘기니까 C를 먼저 구하자. C가 얼마야? C제곱이 더한 5니까 C는 루트 5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F가 루트 5,0이고 루트로 쓸게 그냥. F 프라임의 길이가 2루트 5인 상황이야. 그리고 F 프라임이 지름이 되는 원이니까 그 위에 P가 있다는 말에서 벌써 직각 표시는 들어가야 되겠지? 원이잖아, 원. 지름. 직각. 이 문제 저게 핵심이야, 저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지. 질문은 이 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되는데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조건은 이제 수직이 있으니까 뭐 밑변 높이 쓰면 가장 무난하겠죠. 아니면 여기 루트 2루트를 밑변 잡고 그 높이를 구하면 좋겠지만 첫 번째 방법이 나아 보인다. 누가 봐도. 왜냐면 쓸만한 게 딱 보이잖아. 자, 전 P에서 정이 있어, 정이. P에서 정의. 쌍곡선의 정의. 그지? 그러면 P에서 초점과 초점에 이르는 거리차가 일정하다. 주축끼리랑 똑같다는데 여기서 지금 주축이 얼마냐면 이게 2a인데 a가 루트 2야 지금. 그지? 주축 길이는 요 길이가 2, 여기가 지금 루트 2라고. 2a가 2루트인 겁니다. 그지? 따라서 역시나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얼마다? 그 즉 하나. 그리고 이 원 입장에서 주는 건 이 직각 준 거니까 이거 직각 삼각형이라고 소리거든. 피타스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지? 역시 길이들만 중요한 거 문제는. 그래서 이쪽 긴 쪽을 내가 M 놨어. M. 짧은 쪽을 N 놨습니다. 밑에 이만큼의 길이는 2루트 5라고. 그치? 따라서 정의를 통해서 얻어낸 식은 이쪽 긴 쪽 빼기 짧은 쪽 M-N. 이것이 주축의 길이인 2루트 2가 나오면 될 것이고 2a.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뒷변 제곱인 2루트 제곱인 20 나온다 하겠죠? 그치? 20 두 개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1차, 2차니까 대입하면 m의 값은 구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p라는 점이 2사 있다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m하고 n의 관계가 m이 반드시 n보다 커야 됩니다. 2사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답이 두 쌍이 아니고 한 쌍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2차 원방은 원래 두 쌍이거든 답이. 근데 m이 더 크다는 말 때문에 한 쌍만 나와. 그렇다고 2차 원방 풀고 있을 거냐? 안 풀어도 되죠. 이유가 구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 구하라는 게 넓이니까 m의 결과니까 2분의 1 m에 묻는 거야 질문이. 질문 자체가. 곱만 알면 되니까 곱셈공식 쓰면 되지 그냥. 그치? n-n을 제곱한 결과가 m제곱 더하기 n제곱에 마이너스 2mn이다. 그죠? 차를 제곱하면 이쪽 8 나올 것이고 제곱의 합은 22. 잠깐만. 많이 이상하다? 잠깐만. n-n이 2루트 5잖아 생각보다. 잠깐만. 여기가 루트 2가 맞고 거래차는 2루트 2가 맞는데? 지금 마이너스니까 상관없지. 미안해. 순간 착각했어. 됐죠.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20이야. 20 마이너스 2 곱하기 mn입니다. 그러면 2mn이 얼마냐고 그러면 2mn이 10입니다. 얘가 12. 그럼 다시 mn은 6이고 2분의 mn은 6. 2분의 mn은 3이다. 여기가 답이 나옵니까? 넓이가 아니고 좀 다른 것들을 물었다라고 하면 이걸 연방을 풀 생각도 하겠지만 넓이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푼 거야. 혹시 질문이 뭐 이거 길이를 물었다. P에서 내 수선의 말의 길이를 물었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성공식을 쓰고 싶은 거니까 M에는 곱이 필요하죠.
넣고 곱셈공식으로 풀어서 그냥 가면 되고. 그다음에 실력업은 풀어봤어? 도전 안 했지 그냥. 도전해서 다음 시간에 뭐 하도록 합시다. 토요일 날. 오늘 중3 애들한테 말해가지고 목요일날 너네 수업이 5시 30분까지 하기로 했어. 걔네 수업을 30분 뒤로 미뤄가지고 기하를 이렇게 할 거야. 얘네가 3시 반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원래? 평소에? 일단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남은 시간은 토요일날 2시 40분이라고 그랬던가? 이때부터 해서 좀 더 하고 하면 되겠지? 혹시 기하 시험법이 나왔냐? 대략적으로라도? 들은 거 있어? 반전만. 반전이라는 게 이제 안양고가 원래 기하를 1, 2학기 걸쳐서 1년 동안 배웠단 말이야. 계속 기하를 한 학기 하는 것도 되게 생소해 지금 안양고는. 다빈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하려나? 다빈이 이번에 한 학기 했으니까 학교는 다르지만. 먼저 바꿔줘. 아마 중간고사가 8월 아니 9월 10월이 거의 풀로 들어가잖아. 지금 8월 9월이 이렇게 한 며칠 날했지? 8월 12일. 그러면 2달이 채 안 되는구나. 8월 9월 시험 날까지 하면은 거의 2달이네. 오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도는 좀 넉넉하게 나가놔야 돼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시험법이 한 반절쯤 끝났다고. 반절? 좀 안 되겠다. 접선 안 들었으니까. 뭐네. 그냥 잠깐만 쉬었다가 한 3, 4분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포물선의 접선 배울 차례야. 포물선의 접선 배우면 타원의 접선, 쌍곡선 접선 등등을 배우게 돼. 근데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되거든. 공식 외우는 게 몇 개 안 돼가지고 아니 많다고 보면 많은데 뭐 3가지 2차 곡선의 접선들을 공부한 입장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고 나름의 규칙성이 좀 있어가지고 외울 만은 해. 외워야 돼 공식. 이 접선을 배울 때 공식에 거의 의존해서 하게 돼 있어. 원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 원에서 그래 원을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그 원이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야. 이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 혹시 기억나? 기울기 m인 접선? 기억나? 몇 개 있지? 기울기 m인 접선은 일단 2개 있죠? 이렇게 하는 2개 있잖아. 이렇게 주면 이렇게 2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나오게 돼 있어 뒤에가. 요점하고 요점이 딱 정확히 대칭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m인 접선은 y는 mx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나오는데 거기 붙는 애가 좀 그 당시에는 잘 안 헤어졌겠지. 여기가 오는 게 r 루트 m 제곱더기야. r 루트 m 제곱더기.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점 좌표가 접점이 x1,
y1으로 주어졌을 때 접선의 식도 있지. 그렇다면 이 점좌표가 x1, y1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원의 근 접선 접점이 x1, y일 때 그 접선의 식은 뭐였냐면 x1, x 더하기 y1, y 는 r제곱이었지.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x제곱이 있던 그 자리에 x1, x로 y제곱 자리에 y1, y로 대신 대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r제곱은 그대로 썼고 예를 들어서 이 원의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야. 25 합시다. 이놈의 접선 중에서 m이 2인 접선 찾으라고 그러면 y는 쓰시고 mx,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이 5야. r 루트 r이 5니까 쓰시고 루트 안에서 m제곱 더하기 m제곱 2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2x 뿔마 5 루트 5가 다르지? 금방 하죠. 또 위에 접점좌표를 내가 뭐 3, 마이너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그 접선 찾으라고 그러면 y는 쓰시고 y는 제곱 이것을 이용할 거니까 x제곱 자리에는 뭐 넣어야 돼? 3x y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4y 나머지 풀 이거잖아. 공식이잖아 그냥 이 정도면 이거 하는 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란 소리야. 포물선만 조금 색다른 것처럼 보이고 타원과 쌍우선은 이 원의 접선 다루는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타원과 쌍곡선 특히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얘랑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니까 잘 비교해가면서 한번 해봐. 이차곡선 접선들은 이제 배우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접점좌표를 주고 접선식을 찾으라고 그러고 마지막이 밖에 점에서 이제 곡선 쪽으로 그 접선을 찾는 연습을 좀 시켜. 알겠죠? 지금 포물선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먼저 y제곱은 4px에 대해서 먼저 배우자. 요놈의 접선 중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기울기 m인 접선이야. 기울기가 m인 접선. 그 접선식이 이제 y는 뭐라고 나오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y제곱 4px는 식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p를 양수로 가져갑시다. 일단은 여기서 기울기를 하나 줬어. 이 정도 기울기를 줬어. 이 정도 기울기를 갖는 이 포물선의 접선은 몇 개쯤 있어 보여? 하나밖에 없겠죠. 이게 이렇게 줘도 하나 있잖아.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이건 안 봐도 이 뒤에 접선식은 y는 mx는 일단 붙어야 되고 뒤에 뿔마가 안 붙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니까 뿔마가 안 붙어. 플러스 뭐라고 하지 일단? 잠깐 여기를 내가 b라고 놓고 나서 뒤를 찾아볼게. 그러면 찾는 방법은 이 y제곱은 4px라는 놈이랑 이놈이 접하는데 얘를 지금 y는 mx 플러스 b라고 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b를 찾을 때 쓰는 방법은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다라고 쓸 거야. 그래서 대입할 거야. y제곱 대신에 이걸 놓고 제곱해야 돼. 지금 그래서 mx 플러스 b의 제곱 이 4px입니다. 전개하면 m제곱 x제곱 더하기 2mbx 근데 이거 넘어올 거니까 이 묶으면서 mbx까지 정했거든. 2mbx 얘가 넘어올 때 마이너스 4px인데 마이너스 2p까지만 들어가겠지. 계속 마이너스 4px 그러니까 상수항 b제곱 살아있다. 여기까지 얘가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이게 한실근이라는 말이니까 중근이고 판별식은 0 쓰겠죠? 4분의 t 갑니다. 자, 4분의 t가 mb-2p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그 m제곱 b제곱이야.
여기까지가 0 나와야 돼. 여기 제곱하게 되면 이거 나오잖아. m제곱 p제곱 얘를 사라졌고 그 외의 항만 쓰게 되면 마이너스 4pmb 4mbp 복잡하다. 플러스 4p제곱은 0이다. 그치? 요거만 날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b 찾는 거야. b 여기 있다. 그치? 그럼 4mbp가 4p제곱이니까 b가 뭐냐 그러면 4p제곱을 나눈다 4mp겠죠? 4 날라가고 p도 하나 날라갈 거란 말이야. 남는 게 n분의 p만 남아. 열심히 유도했어.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찾아보니까 b 대신에 n분의 p가 온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딱 주어지면 크고 x. 기울기 3이다 그러면 y는 3x 쓰시고 플러스 n분의 p니까 3분의 요 p는 2p야. 알겠죠? 공식이야. 뭐 나올 때마다 식 써가지고 대입해서 뭐 연립해서 정리하고 판별식은형 써서 그때그때 뭐 이 상수함을 구하는 게 아니고 공식으로 푸는 거야. 교과서에도 다 공식 다 적혀 있어. 저거는 뭐 외워서 하는 거야. 알겠지? 다만 이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쓰는 겁니다. 평행이동 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 절차에 따라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판별식 0에다 쓰거나 이런 등등 기본을 따라가야 되니까 한번 해보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y제곱은 4p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이 접선 세우래. 기울기 3짜리. 그럼 식은 이제 y는 3에서 쓰시고 더하기 n분의 p죠. 있죠. n분의 p. m이 3이야 지금 m이 3. 기울기가 m이니까 3분의 p인데 p가 얼마야? 여기 4px가 4x라고 씁니다. 4x라고 쓰게 되면 p가 1겠지? 여기 1 쓰겠죠. 저렇게 쓰면 답이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포물선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 m이고 찾고 있는데 하나 더 알아야 돼. 뭐냐면 그렇게 막 자주는 안 쓰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포물선의 식이 y제곱 4px가 있는 게 아니잖아. x제곱은 4py 또 있잖아. 요놈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도 있거든. 그 접선식이 얘랑 비슷하면서 뒤에가 좀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어쨌든 기울기 다시 한번 봐봐. x제곱은 4py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양자체가.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하나밖에 안 거죠. 하나밖에. 기울기 주어지면 하나밖에 안 거죠.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까지는 써 있다고. 이 뒤가 뿔망 아니라는 말이야. 네, 플러스. 이 뒤에 오는 것이 플러스 뭐 b 놓고 나서 열심히 구해보게 되면 이 뒤에 붙는 게 이 b가 마이너스 m제곱 p로 유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증명을 패스할게. 외워야 돼. 이 뒤에 붙는 애가 마이너스 m제곱 p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나는 이게 참 안 읽었습니다. 참고로 너희는 잘 외워지길 바래. mx 마이너스 m제곱 p입니다. m이나 p는 다 상수니까 이 뒤에는 2차항이 아니고 상수항이야 어차피. 그 내용이 50쪽의 한가운데 참고사항하고 적혔어. 아주 작게. 그렇게 뭐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외워야 돼. 50쪽 한가운데 참고사항 봤지? 잘 체크하고 외운다. 그래서 여기도 x제곱은 4y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이 뭐 2짜리 접수 찾으라고 했다 진짜. p는 1이죠 지금. 자, 그러면 x제곱꼴이니까 이것은 이거 쓰는 거야. 이거 x제곱꼴의 접선이니까. 그래서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한번 쓰고 할게. mx 대신에 2x m은 2 마이너스 m제곱은 4 곱하기 p는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x 빼기 4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y제곱은 4px라는 접선 이차함수의 접선 중에서 m이 기울기 0인 접선을 생각해 볼까? m 0인 경우
m이 0인 거면은 그냥 딱 잠깐만 m이 0인 접선이 있을까? 있을 수 없겠죠. 기울기 0인 접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뚫어버리니까. 그리고 m이 0이면 이쪽에서 무슨 생겨? 0분의 p라는 값이 있을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m이 접선에서 이 뒤에 붙는 조건 하나가 m은 0이 아니랍니다. 분모 0이 아니다 때문에 50쪽이 맨 위에 보면은 m은 0이 아닐 때 쓰는 거야. 실제로 m이 0이 접선이 존재하지도 않고 자 포물선과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말은 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이런 게 있어. 이건 접한다 아니야. 알겠죠? 접한다라는 말과 한 점에서 만나는 말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말이야. 접한다라는 말은 뭐 스치듯이 만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 접선 배웠으니까 대충 알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접점 좌표 나올 때 접점 좌표가 x1, y1인 접선. 포물선 위에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 이런 얘기야. 요즘 좌표를 x1, y1 하고 나서 여기서 그 접선의 식을 넣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풀 거야. 유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이 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알려주는 공식은 모든 2차 곡선을 다 써먹는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 포물선, 타원, 쌍곡선 순서로 가는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이 각각 있습니다. 포물선만 두 가지 버전으로 있는 거야. 두 가지 버전으로 포물선만. 타원, 쌍곡선은 하나의 버전이야 참고로. 그리고 접점 좌표가 조열대식은 세 가지 2차 곡선이 다 똑같이 써먹어. 접선의 식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밑에 50쪽에 잘 써있다. 잘 써있는데 자 접점 좌표 줄 때 접선 만드는 방법이야. 알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그 2차 곡선의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놈의 식. 그 식에 있는 x제곱에 있던 그 자리에는 접점의 x좌표 곱하기 x로 대입하고 y제곱 자리에는 접점의 y좌표 y1 곱하기 y로 대입한다. 아까 했던 얘기죠. 원에서도 그랬잖아.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접점 y좌표 곱하기 y 그랬잖아. 여기까지는 원에서 가져온 거랑 거의 똑같아. 자, 원에서는 x 1차, y 1차까지는 굳이 알려주지 않는데 여기서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x1이 있던 자리지. x 1차 자리에는 2분의 x1 더하기 x를 대입합니다. 또 y 자리에는 2분의 y1 더하기 y를 대신 대입합니다. 이게 대신 대입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납니다. 거의 뭐 맞는 공식이야 그냥. 맞는 공식. 아주 가볍게 하나 해볼게. 너네 친숙한 걸 해볼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아는 y는 x제곱이야. 그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빨리 구해봐. 미적분으로. 이분은 y 프라임 얼마야? 2x죠. 1,에서 접선 기울기는 얼마겠어? f 프라임 1이니까 2겠죠. 맞죠? 그럼 기울기에 지나가니까 y는 2에 x-1 더하기 1. 그래서 y는 2x-1 분명하죠 이게? 미분으로 구한 거야 그냥. 그치? 근데 이 y는 이 x제곱 같은 이 중간 때부터 배웠던 요 2차 함수도 우리가 배우는 이 x제곱은 4p y 꼴이야. 알겠지? 굳이 말하면 x제곱은 4p y니까 요 1이 4p인 거야. 1이 4p. 그러니까 p가 4분의 1짜리인 거야. 굳이 말하면. 여기 이렇게 썼지만 포물선 형태로 쓰려면 x제곱은 y겠지? 같은 거잖아. 방금 내가 접점 좌표 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요 식에서 y 자리에 뭐 넣래? y 자리에 y와 y1을 더하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y와 y1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
y1은 뭐야? 접점의 y좌표. y 대신에 이 1가지 만든 y좌표 y1 1 더하기 y를 2로 나누는 값 누르면 된다고. y 대신에 그다음 x제곱 대신에 뭐 해야 돼? x1 x니까 1x 넣겠다 소리야.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y가 2x 마이너스 1이죠. 나오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차함수 접선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기하게 됐는가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풀면 돼. 자세히 안 나온다고 아니고 50일째 보면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과정은 아니야. 여기서는 공식으로 하고 미적분을 다 배우고 나면 미적분 2라는 책을 배우고 나면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런 가지고 또 접선을 그때그때 세우기도 하는데 기하라는 책에서는 미적분 2를 배우기 전에 배우는 책이고 미적분 2를 배우지 않을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공식으로 그냥 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습 좀 해야겠지? 몇 가지만 가지고 54쪽에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볼게. 공식 기억해. 다시 요 내용은 포물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포물선, 타원, 쌍곡선, 원 싹 다 돼. 2차 곡선에 다 된다고. 봅시다. 살짝 지울게. 포물선에 접하면서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 얘를 지나간다. 얘랑 접한다고 해서 접선이야. 접선인데 얘랑 평행이라는 말에는 기울기 주는 거죠. 아, m이 3이구나. m이 3인 접선 찾으라는 소리죠. 찾고나면 얘를 지나간대. 대입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식이 y제곱꼴이잖아. 4px니까 일단 p는 4겠죠. y제곱은 4px꼴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 3인 접선 찾는 거야. y제곱은 4px꼴이면 우리가 처음에 외운 그 식이야. y는 뭐 mx 플러스 뭐였죠? m분의 p입니다. 따라서 mx는 대신에 3x가 되고 플러스 m 대신에 3이고 p 대신에 4 쓰겠죠? 이게 직선의 식이야. 접선. 바로 그럼 뚝딱 구했고 대입할 거야. a, 대입하면 1은 3a 더하기 3분의 4. 3a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이고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겠죠. 그냥 구하면 됩니다. 됐지? 공식 외워서 하면 돼. 공식을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기울기 3이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놈에다가 기울기 3이 이렇게 생겼잖아. 접선이. 이걸 y는 3x 잠깐 놓으시고 잠깐 뒤에다가 뭐 b라고 둬. 이렇게 두고 열심히 여기다 대입하고 제곱해서 정리한 다음에 접하니까 중근이잖아. 연립방정식을 판별식이 0이다 쓰게 되면은 이 b가 구해져. b가 얼마나 구해지겠어? 다 계산 끝내가지고 그 b는 n분의 p 값이 3분의 4로 계산되겠지? 3분의 4로 계산돼서 집어넣고 나면 접선됐고 얘를 넣고 끝내라는 소리인데 뭐 식이 바뀔 때마다 맨날 이거를 대입하고 연립방정식을 정리하고 판별식을 0 쓰는 수고를 공식을 외워서 수고록을 더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다 y제곱만 나오냐? 만들게. 요거 대신에 x제곱은 마이너스 6y의 접선 중에서 얘랑 평행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접선의 식 한번 써봐.
자, 공식으로 y는 뭐였지? mx 뒤에 뭐였죠? 분서? 마이너스 어. n제곱 m제곱 p 그렇지? n분의 p 쓰는 거 아니지 여기는 x제곱 꼴이니까 그치? 대입하고 풀면 되는 거지 이제 m하고 p 넣으면 답이 식이 딱 나오는 거고 혹시 나중에 잘 오랜만에 이거 봐가지고 까먹었다 라면은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니까 식을 y는 마이너스 1x 플러스 b라고 두시고 얘랑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중근인 거니까 요거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이 y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정렬 판별식은 0 쓰면 나와 그러니까 공식 까먹었다가 핑계가 되면 안 돼. 서술형에서는 때로는 그걸 과정을 너 공식 없이 이제 보여주라는 보여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 과정을 1번, 2번, 3번 줘가면서 1단계는 뭐 하고 2단계 뭐 하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자, 폼을 써 위의 점 4,-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건 대놓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 준 거야. 그지?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바로 구할 거잖아. y제곱 대신에 y1x 접점의 y좌표 a 곱하기 y입니다. 는 마이너스 쓰시고 x 대신에 2분의 뭐야? 이거 대신에 2분의 x1과 x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4도 x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겁니다. 아 근데 a는 구해야 되겠네? 위의 점이라는 말에 수분 조건 있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잖아.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a 제곱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가 돼서 이게 뭐 4였네. a 제곱 하니까 a는 뿔마 2인데 양수. 그래서 a는 2였구나. a를 미리 찾고 여기다 2를 쓰고 갔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였겠죠. 2. 그러면 양변에 2로 곱하자. 4y가 여기 분자 쪽 풀면은 4 마이너스 x겠죠. 그러면 y는 꼴로 갈 수도 있고 일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표준형 썼네. y는 이쪽부터 마이너스 4분의 1에 x를 더하겠으면 되겠지. 취향 차이고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 뭔가 하나 부족할 때는 식이 아까 책에 나온 얘기를 한번 정리를 안 했구나 내가. 책에 이렇게 나온다. y제곱은 4px의 접선 중에서 접점이 x1, y 접선 찾으려고 그러면 y제곱 대신에 y1x y1y는 이 4p 곱하기 생각해봐 4p 곱하기에 뒤에 뭐가 들어가요? x 대신에 2분의 x1 더하기 x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약분처리 해가지고 2가 되니까 2p 곱하기 x1 더하기 x 이렇게 좀 써는 편이야 책은. 그치? 아까 본 사람도 있겠지만 50쪽의 맨 밑에 봐봐. 50쪽 맨 밑에 그래서 x제곱은 4p y 접선 중에서도 접선 좌표가 x1, y 되게 되면 그때 식도 x제곱 대신에 x1, x가 되고 4p 곱하기 2분의 어쩌고 할 거니까 그 사람 2분의 약분돼 가지고 2p 곱하기 되는 거야. y1, y1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2차 곡선에서 그 포물선의 접선 중에서 이 식은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아.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x 대신에 뭘 넣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뭐 p를 구해서 2p 쓰시고 거기다 이거 한다는 느낌이 아니야. 이해했어? 뭐 외운다고 문제는 안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자 필수 3번 갈게. 자, 이번엔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이야. 자,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접선.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접선. 밖의 점에서 그은 거야. 자, 이제 항상 이 2차 곡선의 접선은 밖의 점에서 2차 곡선 쪽으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출제가 또 많이 돼. 우리
미적분 원에서도 접살 방식에서 마지막 비용이 밖에 점에서 그 접선이잖아. 여기서 이제 미분을 쓰지 않고 뭔가 공식으로만 가잖아. 그거 살짝 그려는 볼게. y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여기가 원점이고 마이너스 그럼 이쯤에서 이쪽으로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진다. 이 점이 지금 뭐 이상 A로 할게. A 마이너스 1,1이다. 여기서 포물선 쪽으로 그은 접선들을 찾아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밖에 점에서 포물선 쪽으로 접선을 두 개 그어줍니다. 그치? 근데 꼭 그려주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 요 점에서 이 2차 함수 쪽으로 접선은 안 그려집니다. 접선 안 그려져 이거는. 이 포물선의 볼록한 밑에 쪽에 있어서 그려집니다. 그래야만 두 개 그려져. 맞지? 자, 그럼 이 접선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방법이 크게 세 가지야. 세 가지인데 서술형으로 가장 무난한 답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접점을 이용하는 거야. 접점. 방법 1은 접점을 이용한다. 밖의 점에서 이 2차 곡선 쪽으로 접선을 그었다고 치자. 그럼 그 접선의 접점을 x1, y1이라고 두고 푸는 거야. 방법 1은 접점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자, 그럼 접선의 식자체가 이렇게 나오겠지. 접선은 이 점에서 그 접선이니까 공식을 쓸 수 있고 y1, y가 8 곱하기 2분의니까 바로 4 곱하기 x1 플러스 x로 쓸 수 있겠냐? 8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1이니까 8이랑 약분해서 바로 4 쓰시고 이게 성립합니다. 그지? 그리고 그 접선이 거꾸로 A를 지나갑니다. 이놈이 A를 지나간다. 자,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라고 그랬지? 접선 찾는 거야. 기울기 부분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게 접선이야. 딱 내붙여. 이게 답이야. 접선을 물었다면 여기서 몇 i는 몇 x 4 곱하기 몇 더하기 몇이니까 이 x1과 y1이 구해지면 끝나는 거야. 미적분 원에서 접점을 t, 두고 나서 t를 구해서 대입하면 끝나듯이 여기서 x1, y1이 구해져야 돼. x1, y1이란 접점 좌표를 찾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그래서 그놈이 a 지나가니까 대입해. 대입할 때 마이너스 1 어디다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디다 넣어야 돼? x 대신에 넣어야 돼. 이 식을 바라볼 때 y1, x1은 상수야. 아직 안 나온 거고 x랑 y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y 대신에 1 넣는 거야. 색깔을 반대. 대입해서 y1 곱하기 1은 4 곱하기 x1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식에서 곱하는 겁니다. 그치? 이게 뭐 기억. 근데 x, 여기 원이다. x1, y1에 관한 1차식 하나만 가지고 쟤네가 구해주지 않겠지.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그 식 하나를 학생들이 많이 놓쳐. 그 어저께냐? 엊그제냐? 미적분 원수업할 때도 그랬잖아. 접선 구하거나 뭐 할 때 조건을 주는데 니네가 흔히 놓치는 게 뭐다?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놓쳐 많이. 내가 x1, y1 했다고 해서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인 건 아니야. 이런 수도 있잖아. 이걸 설정하는 순간 바로 여기다 넣고 조건식 하나 뽑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 뒤에다가 바로 y1 제곱은 8x1이 성립한다. 미리 뽑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애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 할게. 이 기억과 니은식을 연립해서 x1, y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 y1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y1 대신 이거를 여기다 넣고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빡세겠지 않은데 짱나잖아. 그러니까 굳이 y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8x1 보이죠? 여기 보면 x1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4x1 남길게. 4x1 남기고 넘겨봐. y1 더해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x를 바꿔도 돼. x 대신에. x1을 구하면 그게 4분의 얘인데 4x1으로 퉁칠게. 자, 이것을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게 되면 식이 y1 제곱이
자, 8x1인데 8x1은 이거 2배 아니야? 이거 2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y1 더하기 4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y1 제곱 마이너스 2y1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y1 플러스 2 곱하기 y1 되게 사잖아. 그래서 y1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y1의 값이 4입니다. 대신에 x1을 바로 찾을 거니까 위에 한 칸 띈 거야. 야, 이때 x1 얼마냐 그러면 1차식으로 갑시다. 이 지금 잠깐 전에 y1이 4x1 아니지. 위에 있었구나. y1이 마이너스 2면 아니지. 마이너스 넣자. 얘가 2가 될 거니까 x1은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지. 이때도 x1 y1이 4가 되면 얘가 4가 되면 이게 8인 거니까 x1은 2겠네. 그치? 이렇게 구해서 이 첫 번째 순서쌍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주면 그때 접선의 식이 좀 귀찮죠? y1y 그럼 마이너스 2y는 4 곱하기 x1 대신에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x 이 식 정리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제를 풀면은 2x 플러스 2가 되고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바꾸게 되면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겠죠. 이거 하나 나왔다. 이것도 넣어야 돼. 대입하게 되면 4y가 4 곱하기 x1 더하기 2 그럼 2 더하기 x x1 더하기 x 그래서 이거를 4 약분돼 버린다. 그치? y가 x 플러스 되겠지. 이렇게 이 두 개 또는 돼서 나오면 되겠지. 어때? 방법 1로 좀 해답지가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별로 그렇게 썩 또 하고 싶은 느낌의 풀은 아니지.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을 다룰 때 접점을 일단 두겠다는 얘기야. 미적분원처럼 접점을 잠깐 미지수로 설정을 할 거야. 대신에 여기서는 T컴 FT 느낌이 아니고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설정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접점을 두는 순간 접선은 나온 거야. 이제 나왔고 그 접점에 X좌표인 X1과 Y1을 구해서 대입해서 완성하면 답이라고. 알겠죠? 그걸 완성하는 절차가 접선을 두고 나면 이 밖의 점을 지나가니까 대입을 해. 대입하면은 X1, Y1에 관한 식이 하나 튀어나와. 그거와 이 접점이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그 식 하나를 찾아가지고 연방 풀면은 구해진다고. 2차가. 알겠죠? 그 X1, Y1을 두 쌍을 찾아가지고 두 쌍을 다시 이 접선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또 귀찮은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 곱이니까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겠지? 잠깐만. 이거 뒤에 잘못 썼다. 이 뒤에가 지금 4x랑 잘못 썼다 이게. 아직 약분 아직 안 했으니까 전개만 하면은 2 플러스 4x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약분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랑 1이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이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해. 왜? 길어서 그래. 왜냐면 2차만 풀어야 되고 풀 끝이 아니고 풀어 나온 요 순서쌍들을 여기다 대입하고 또 정리해야 돼. 실전에서 뭐가 편한가 보자. 방법 2로 할게. 방법 2는 그냥 기울기가 m의 접선 써버리는 거야. 기울기. 방법 2는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쓰자고. 자, 그럼 접선의 식은 뭐야 이제? y는 자 mx 식이 x제곱 y제곱 꼴이죠. 그 n분의 p 아냐? n분의 p? m은 아직 몰라. 근데 p는 알잖아. 2. 이게 접선이야. 이게 꿀이야 사실은. 자 그런데 그 기울기 m인 접선은 m만의 식이야. m. m을 구해서 넣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 m을 구하기 위해서 이놈이 얘를 지나가잖아. 그래서 얘가 a라는 점 y,를 지난다. 그럼 x랑 y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순간 m만의 식이 나와. 그치? 그래서 이 일은 마이너스 m 더하기 m분의 2가 되고 양변에 m 곱하면서 좌변 이항할게. m 곱하면서
m제곱에 플러스 m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2는 0 되겠죠? m 플러스 2에 m 마이너스 1이죠. m의 값은 마이너스 2랑 1인데 이 문제 답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은 항상 두 개라고 그랬지? 두 개? 여기 나왔잖아.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기울기의 곱이라는 게 방정식의 두 군의 곱 얘기니까 두 군의 곱 편에서 m1, m2 할게. m1, m2를 곱하라? 그러면 근계수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답이야. 그렇잖아. 이 고생을 안 하고 풀리잖아, 그지? 접선을 완성하려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m 값 두 개 구해서 이 m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m이 마이너스 2면은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또는 m에 1 넣으면은 y는 1x에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두 개가 답이란 소리야. 알겠죠? 포물선의 접선 중에서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은 기울기가 m인 접선, 저거를 좀 잘 이용하실 겁니다. 알겠지? 서술형에서는 기울기 m인 접선보다는 접점좌표를 x1, y라고 두고 푸는 게 안정적인데 이유가 뭐냐면 기울기를 m인 접선을 가지고 식을 표현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접선이 세로선 이렇게 생긴 접선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얘를 y는 mx 플러스 m분의 p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면 세로 접선 그러니까 포물선 밖의 점에서 포물선 쪽으로 그 접선은 두 개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 혹시 답에서 하나만 나왔다.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 답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주어진 점, 뭐 이렇게 1,1가 있으면 1,1을 지나가면서 y축과 평행한 선인 x는 2 아닌가? 이거 하나 더 있지? x는 1. 이거 하나 더 있지 않나? 그 생각 좀 하면 돼. 하나가 부족하면은 요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잠깐 그래프 그려서 확인만 해봐. 알겠죠? 그거만 좀 추가시키면 기울기를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쉬워. 하나 더 해봐. 아니야. 이것도 다 하나 더 하자. 2,1에서 포물선의 그 접선 중에서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 뭘 지나간다. y제곱골 p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기울기를 변수 두자고.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보고 시작하겠다. 자, 그럼 접선의 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 때 마이너스로 쓰겠네. 그렇지? 여기까지. 그놈이 2,1을 지나가는 거야. 거꾸로. 대입하면 2는 2m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m 곱하면서 우변 이항시킬게. 이 m제곱에 마이너스 1m에 마이너스 1은 0이다. 1, 2에 1, 1에 맞불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죠. 기울기 양수인 거라고 써있다? 요거 내고요. 기울기 1을 넣을 거니까 y는 1x 마이너스 1분의 1 쓰시고 그럼 지나간다. 사건 k, k가 4니까 k는 3이겠죠? 너무 쉬웠네. 기울기를 가지고 쓰면 저렇게 쉽더라. 연습 문제는 하시고 뒤에 포물선 타원까지 빨리 할 거야. 5분 안에. 뒤에 보면서 할게 그냥. 열심히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냥 그 증명 가지고 잠깐 나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야.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1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으라 그랬어. 타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은 정확히 두 개 나와야 돼. 두 개. 그리고 평행이로 나올 거니까 이 타원의 성질 자체가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쪽 접점이랑 이 접점 원점 대칭 나오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도 대칭성 있어야 돼. 이렇게. 요 직각사각형이랑 요 직각사각형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원의 접선처럼 여기랑 여기 점의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나와야 되겠지. 그 정도는 직관적으로 알잖아.
근데 뒤에가 mx 뿔마가 붙는 거야 뒤에가. 그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여기다가 mx 플러스 n이라고 두는 거야. 두고 나서 타원하고 이 직선이 접하니까 이놈을 타원의 식 요 y 대신에 집어 여기다가 여기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 그리고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하고 나서 열심히 다 전개하는 거야 이거 다. 대입하고 열심히 전개해서 내립차수까지 정리를 해. 그럼 몇 x제곱 몇 x 상수항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접하니까. 여기다 대고 4분의 d 때린 거야. 4분의 d를 정리해가지고 그게 0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을 다 풀어서 전개를 한 다음에 정리했더니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근데 그게 0이 되는데 a제곱이나 b제곱 여기 아니니까 이 안에가 0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게 지금 b거든. n이구나 n 여기 있죠 n. 그 n제곱만 남기면 n제곱은 얘랑 똑같아야 돼. n제곱이. 근데 n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뿔마루도 취한 거야.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값이라는 소리야. 하여튼 그 대입해서 판별식은 영어 써가지고 그냥 열심히 정리해서 증명된 거야. 우리는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고 외워서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a제곱 m제곱 더 b제곱 a제곱 m제곱 더 b제곱. 아까 원의 접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랬잖아. 여기서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 그랬지? 원하고 타원의 관계가 뭐냐면 타원은 초점이 두 개 있잖아 이쪽에. 그치? 원은 굳이 말하면 초점이 한 개야. 얘랑 얘랑이 점점 붙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그 순간이 원이야. 알겠어? 비유하면 그래.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면 C가 0이 바꿔지겠지 C가. 그잖아. C제곱이 원래 뭐 여기서 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타원이 원이 되겠다는 얘기는 C가 0에 바꿔지는 거야. 이게 일로 가는 거니까. C가 0에 바꿔지면은 C제곱도 0이 될 것이고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A랑 B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원을 그려봐라. 원을 그리면은 여기랑 여기 똑같잖아 값이. 여기는 A랑 B지만 같아지잖아. 여기가 A가 되고 A가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원에서만큼은 여기 A라고 쓰지 않고 R을 썼던 거지 R. 방금 여기서 외운 게 뭐였지? 외우라고 한 게 y는 mx 뒤에 뭐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뒤에 더하기 b제곱이야. 그치? 근데 원에서의 이 a와 b는 다 r이야. 그래서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이게 a제곱 b제곱 다 r제곱 되니까 r제곱 m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안에서 r제곱 묶으면서 m제곱 더하기 있지 않나? 루트 안에서. 근데 r은 양쪽에 나가.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나가고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뭔가 딱 원의 접선처럼 나와 이게. 그냥 너네가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보여주고 원이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타원의 식은 A제곱이 크냐 B제곱이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랑 뭐 세로로 된 모양이 두 가지 버전 있잖아. 그지? 근데 접선은 딱 하나로 씁니다. 그리고 접점 주어질 때도 A제곱분의 X5 X B제곱분의 Y5 라인은 1이야. 접점은 똑같이 쓰는 거야. 이해네? 여기서 쌍곡선도 잠깐 외울게. 거의 비슷해서.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뭐 이럴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b제곱 여기에 중간에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근데 이게 부호가 헷갈리진 않아. 왜 타원에서는 이 뒤에가 가운데가 플러스잖아. 연결된 플러스야 타원은?
아 쌍곡선은 요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잘 외워져. A제곱 M제곱 B제곱 똑같은 거 가지고 하잖아. 다만 쌍곡선은 어떨 때는 얘가 크고 얘가 작아. 그래서 빼면 양수 나오고 어떨 때는 얘를 빼면 음수 나와. 얘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 공식이 두 가지 버전으로 써 있어 책에. 근데 외울 때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절대값. 계산하고 음수면 부호 바꾸면 돼. 알았어? 그렇게 외우면 돼. 자. 적은 거니까 68쪽으로 와. 68쪽. 68쪽에 보게 되면 거기 공식 두 개 적혔지. 그지? 그 두 개 모아서 이렇게 적어놔 그냥. 따로 외울 게 아니고 A제곱 M제곱과 B제곱의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야. 잘 보면은 그 순서를 바꿔서 쓴 이유가 누가 크냐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접점 줘줄 때 공식은 다 똑같다고. 뭐 급하게나마 지금 공식을 쭉 훑어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적어도 공식은 접점 공식은 다 머릿속에 외워서라는 얘기야. 오늘 숙제는 포물선 접점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타원부터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은 외워서 바로 이제 공식은 아는 상태에서 먼저 풀겠다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